자, 물권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기 전에 원칙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가 공시 원칙이라는 게죠. 공시라는 것은 이게 내 물건이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내 물건이다. 그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게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적으로 명인 방법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국가는 공시 방법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공시를 하라는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공시 원칙이죠. 이게 내 물건이라는 건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널리 알려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널리 알렸을 때 국가는 어떤 효력을 부여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특히 법률행위, 매매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공시방법을 갖추게 되면, 등기 따위를 갖추게 되면 성립요건주의는 물권이 변동하는 효력을 발생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등기해라. 요거를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성립요건주의. 우리나라가 바로 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해야 되고 소멸하려면 말소 등기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등기를 갖춰라. 성립요건주의를 한다. 또 이제 공신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소유자일 가능성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닌 경우도,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예를 들어 갑이 가장 매수인이라면 가장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으나 무효인 경우가 있다. 무효. 즉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또 B라는 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산 공시방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공시방법, 동산 공시방법인데 이때 갑도 소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도둑놈 같은 경우, 도인. 법에서는 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도인, 훔칠도자 써서. 어쨌든 도둑놈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점유도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닌 경우. 하지만 이 갑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등기나 점유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상대방이 권리자라고 믿는 것, 이걸 공신이란다. 공신. 그래서 공신이란 건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를 전제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거나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일 가능성이 99%라고 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하지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똥 밟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 그럴 때 요놈, 이걸 철석같이 믿고 거래했으니까 권리를 취득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얘가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요. 이 땅에 진짜 권리자가 있겠죠.
노트북에 진짜 권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함부로 을을 보호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가 있을 때 그걸 권리자라고 믿고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요 놈을 보호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함부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고요. 동산만 인정해 줍니다.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 하는데 부동산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규정이 된 거고요. 동산은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게 249조 동산 선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도둑놈으로부터 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은 모르고 샀다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는 그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나 그 등기가 무효라면 그 거래한 자라는 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특별하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우리가 봤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대원칙.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 번째, 우리 민법 촉칙 법률행위 종류에서 건너뛰었던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중 물권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개념상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를 매매를 했고요. 2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 1월 10일 날 계약을 하면 일단 갑과 을은 채권 채무가 생기죠. 그죠? 갑은 2월 10일 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2월 10일 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뭐라 한다? 채권행위. 그 다음에 2월 10일이 돼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채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가 변동이 됐죠. 그죠? 등기를 넘겨줘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채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하고요.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이거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하여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그 법률 행위 속에는 두 가지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때 동산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서 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즉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날짜를 달리하여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채권행위 할 당시에 1월 10일 날 갑이 만취해 있었거나
또는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거나 또는 차고 따위가 있었거나 등등등. 차고는 지워버리죠.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때 갑이 만취했었거나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거나 그럼 일단 1월 10일 채권 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죠. 있어요. 채권 행위. 그런데 2월 10일 날 갑이 술이 다 깨서 멀쩡하거나 또는 1월 말쯤 갑이 성년자가 됐어. 그럼 2월 10일 날 물권행위 할 때는 무효 사유도 없고 취소 사유도 없지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 1월 10일 채권행위는 무효 취소돼. 하지만 물권행위는 무효 취소가 아니니까. 계약은 무효 취소됐는데 등기는 멀쩡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아니 표정을 그렇게 짓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아니 왜 그걸 생각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게 문제 나오니까. 지극히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극히 예외적인. 실제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게 딱 벌어지고 나면 피 터지게 싸우게 됐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채권행위 할 당시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데 물권행위 당시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을 때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무효 취소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죠. 그런데 우리는 학자들의 견해는 필요가 없고요. 대법원 견해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가 우리 대법원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따로 했죠. 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하나의 행위로 봐요. 이걸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하나의 행위니까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뭐도 무효 취소된다. 물권행위도 무효 취소된다.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걸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해. 이게 우리 판례예요. 자, 그럼 이 판례에 따른 결론. 계약을 했다.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런데 그 후에 한 3월 10일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계약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요것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고 요것도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즉 채권행위가 효력이 상실이 되면 이 채권행위를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원인행위. 뭐도 실효가 된다. 물권행위도 실효가 된다. 즉 물권행위도 무효가 돼버린다. 자, 물권행위가 무효가 됐다는 건 이런 뜻이죠. 물권행위란 건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게 무효가 됐어요. 그 권리가 변동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된다. 즉 그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가 된다.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을 등기를 말소를 안 해도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쭉 누구 소유였던 거예요? 쭉 갑 소유였던 거예요. 중간에 설령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기는 했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었던 거다? 갑에게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소유권은 갑인데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지.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요 말소등기 청구는 아까 앞에서 봤던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에는 을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해요. 누가 믿어주질 않아. 갑이 이거 내 거라 그래도 안 믿어줘 사람들이. 그럼 갑은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해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 방해되는 것을 이유로 방해 제거 청구, 즉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말소 등기 청구,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자라 그랬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에? 뭐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 에. 정리, 계약을 하고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줬다, 물권행위. 그런데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 취소된다. 그 결과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리고 갑은 그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그리고 그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낸 적 있다니까. 그대로. 사례 형태로. 인상 쓰지 마시고 찬찬히 들으셔. 이해가 안 돼? 집에서 복습을 해. 2번이고 3번이고 들어. 그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긴다. 갑이 을에게 말소를 하라 그래서 을이 만약에 3월 30일쯤 말소를 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요 사이에 을에게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간 2월 10일부터 을이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요 사이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되돌아와 있고 갑에게,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고 을에게. 이 을 등기가 유효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을이란 놈이 병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 병. 이 병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부동산에는. 그래서 만약에 만취를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만 가장매매였거나 차고나 사기 양박을 이유로 무효가 또 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었죠. 그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선이라면. 그 특별하게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병은 보호받을 수 있다. 요렇게 될 겁니다. 요게 두 번째 거예요. 채권행위와 물권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조와 187조를 보면 됩니다. 그거 보기 전까지 186페이지. 물권 변동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취득, 변경, 소멸. 자, 민법 총칙에서 했던 거고요. 오른쪽 원인도 두 개가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자, 그 중에 법률 행위, 동그라미 1, 2. 법률 규정, 동그라미 1, 2. 체크해 두시고요. 공시제도 뜻이 있습니다. 뭐 자만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공시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안 그래서 3번 공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가 있어요. 공시하라. 공시를 하면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요게 우리 민법. 등기해야, 점유를 이전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게 우리 민법상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또는 독일이 시작을 해서 독법주의 이렇게 불러요. 독일이. 우리 민법의 뿌리가 일본 민법을 거쳐서 독일 민법의 뿌리예요. 독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대항요건지는 안 봐도 되고요. 밑에 하단에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기억, 니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여기 보세요. 거래는 보호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희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반대로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되지만 거래 안전이 깨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더 초점을 맞춰서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 공신의 원칙은 거의 니은에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갖췄다. 무효죠. 그걸 다시 병에게 팔았다. 부동산이죠. 우리민법은 2번 공신력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민법상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신력 인정하는 경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부정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걸 하나만 먼저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1번에 양가로 1번 있죠. 오른쪽에 보면 1번에 양가로 1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원인행위가 뭐예요? 썼잖아. 채권행위. 원인행위가 실효됨으로써 물권이 복귀되는 경우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복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불효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하시면 되죠. 됐죠? 자, 이렇게 원칙 몇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왼쪽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매매 등을 통하여 법률 행위죠. 계약 등을 통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등기 필요. 이렇게 돼요. 등기 필요. 취득할 때 이전 등기해야 되고 소멸할 때 말소 등기해야 되고 이게 186조가 됩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해야 되나? 186조를 보면 등기와 인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등기하라고만 돼 있어요? 등기하라고만 돼 있지. 따라서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도는 동산 물권 변동 요건이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는 요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일단 등기부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나 제3자가 서류를 위조를 해서 을 등기를 말소시켜 버리면, 즉 을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일단 등기부만 보면 등기가 말소가 돼 있다는 건 을은 권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 위조 따위를 통해서 불법 말소됐다면 을은 권리를 상실할까요? 안 할까요? 상실하지 않습니다. 불법 말소되었을 때 권리가 상실된다면 부동산 소유하시는 분들은 매일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매일. 혹시라도 어떤 놈이 위조해서 넘기자. 우리나라 서류 위조 기술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인감증명 같은 거 공무원들도 모를 정도로 위조를 해요. 그래서 위조 방지 기술도 세계 최고예요. 50개 나라의 지폐를 수출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방지 기술도 세계 최고. 위조 기술도 최고. 오죽하면 같은 민족인 뚱땡이도 슈퍼노트를 위조할까? 그 뚱땡이가 위조한 $100짜리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죠. 거지 같은 놈 하여튼, 아이, 뚱땡이. 혹시 여기 또 친애하는 김정은 수령님 외치는 분 없죠? 다른 건 다 좋은데 김정은 수령님 외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지 같은 놈. 살은 또 그렇게 뒤룩뒤룩 찌고 자빠졌어. 처먹기는 하여튼, 아이 새끼 하여튼. 에이, 저는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다 그래서 좀 깨 있을 줄 알았어. 지 아버지보다 더 이 새끼가. 아,
그 여동생은 또 어때? 똑같죠, 둘이. 아이, 거지 같은 것들. 뭐 얘기다 또 뚱땡이로 갔나? 하여튼. 아이, 뚱땡이만 생각하면 열불 나가지고. 어쨌든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등기는 권리 변동 요건일 뿐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6조에서는 등기하라. 성립요건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세 번째로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법에 보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을 때 그 말소를 되살리는 것, 그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죠.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등기가 필요한 거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매매, 계약이죠. 증여, 계약이죠. 교환, 계약이죠. 등기해야 돼요. 법률행위. 당연한 거야. 계약이. 매매나 증여나 교환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등기해라. 두 번째, 매매 계약을 가면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나와요.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매매 가서 볼 건데요.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행사하게 되면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니까 등기해야 되겠지. 그죠? 등기 필요하겠죠. 세 번째, 내가 을이 소유권을 포기해. 을이 소유권을 포기했어. 소유권을 포기하면 소유권이 상실돼야 하잖아요. 그죠? 이때 등기까지 말소를 해야 되는가, 말소하지 않고도 을이 포기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말소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됩니다. 물권의 포기라는 건 우리가 했어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 말소 등기 필요. 말소 등기 필요. 말소 등기 해야 됩니다. 등기 필요. 등기 필요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라는 자식이 돈을 다 받아 처먹었는데도 등기를 안 넘겨줘. 그래서 을이 뿔따구가 나가서 소송을 제기했어.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 상대방이 뭐? 피고. 이렇게 됩니다. 매수인이 원고. 누굴 상대로? 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리고 법원이 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판결문이 뭐라고 나올까요? 판결문. 갑은 언제까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그렇겠죠? 을이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을이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이 을의 주장대로 갑은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이렇게 법원이 뭐뭐 하라고 판결하는 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무슨 판결?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넘겨받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우리 대법원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순히 이행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 그러면
우리법 245조 1항에서 을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놨어요. 이런 걸 부동산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소유권 가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는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에요.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기억하자. 더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머리 지진 나니까 쉬운 거 몇 개 오늘 암기하자. 등기 필요한 거. 이게 외워지고 나서 3월 달에 조금 더 추가, 5월 달에 조금 더 추가. 이렇게 추가를 조금씩 더 할 거예요. 일단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등기 필요한 거. 이거 기억하자. 5개? 나 싫어. 나 5개 싫어. 2개만이라도. 네? 다 외우세요. 등기 필요한 거. 187조. 187조는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예컨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187조 본문. 반면에 단서.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187조 단서. 상속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187조는 첫째,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을 포함합니다. 변경 소멸을 포함한다. 두 번째,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습법을 포함합니다. 뭘 포함한다고요? 관습법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속, 본문. 갑이 땅을 갖고 있다가 사망했어. 그러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등기 없이. 갑이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 국가가 수용했어. 수용 재결의를 기준으로 수용당한 자가 수용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재결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 판결. 여기서 판결은 요 이행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형성 판결이라는 걸 말합니다. 형성 판결이 뭐냐? 몰라도 돼요. 얘만 하나 기억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하는데 갑과 을이 어떻게 나눌까를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 돼. 서로 지가 좋은 부분을 차지하겠대. 그래서 소송이 들어와. 법원이 나누어줘. 이렇게 나눠서 갑은 요기를, 을은 요기를 가져라.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분할 판결에 따라 갑과 을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걸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매. 갑 소유 땅을 을이 경락을 받았다. 그럼 이 을은 한 달 내에 법원에다가 경락 잔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 없이. 자, 4가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뒤에서 보시겠지만
관습법적으로 취득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기 필요 없습니다. 또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런 것들.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아까 봤던 거 원인행위가 실효가 됨으로써 소유권 복귀.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유농지를 국민에게 분양합니다. 분양을 하고 그 농지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가 농지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납부가 끝났어. 끝나면 등기 이전받지 않아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판례예요. 이런 것들이 등기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여기도 한 열 몇 개를 외워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건 몰라도 되고 형성 판결, 공유물 혼합 판결, 경매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분묘기지권 관습법 들어가는 것들, 원인행위에 실효한 물권의 복귀, 농지 취득, 국가로부터 분배받은 농지 소유권 취득, 분배 농지 소유권 취득이라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일단 기억해달라. 이런 것들. 이따 확인할 겁니다. 이게 본문. 두 번째 단서. 등기 없이 취득을 했어. 얘가 상속을 받았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런데 이걸 팔아. 병에게 매매. 자, 매매 계약만 하는 건 채권행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채권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87조 단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처분이 뭐냐?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등기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87조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뭘 말한다?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거. 그럼 보세요. 을이 상속을 받아서 등기 없이 취득한 토지 소유권을 병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럼 등기를 넘겨줄 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 을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네 이름으로 등기를 먼저 하고 넘겨라. 이런 뜻입니다. 을이 이렇게 등기 넘겨받을 때 상속세 내겠죠. 팔면서 세금 또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란 놈이 그거 안 내려고 병하고 매매를 하면서 마치 갑하고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날짜도 갑 사망 이전 날짜로 꾸며 그래서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 이렇게 하면서 얘는 뭘 떼먹어? 세금 떼먹어. 그거 하지 마라. 그게 이 취지. 그래서 187조 단서의 취지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네 이름으로 등기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계약할 때 세금 내는 건 아니니까. 등기를 넘겨줄 때 등기하고 등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닌 거예요. 계약 자체는.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등기 없이도.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려면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187조입니다. 단서. 그 다음에 지금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 예외가 요거죠.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 시효.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187조의 예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일단 186조와 187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86조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고, 그죠? 187조는 등기를 해야 등기를 넘겨줄 수 있어. 그러니까 186조에 하면 등기는 물권 변동 요건이고 187조에 하면 처분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권 변동 요건 또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관련된 게 7개가 우리 시험범위에 나옵니다. 7개가. 일곱 개. 이중보전 등기, 가등기. 요거 이제 등기법에서도 등기의 종류라고 해서 공부하십니다. 세 번째가 등기의 유효 요건. 요거는 등기법에서 합니다. 요걸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가 유효 요건, 등기 유효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겠지. 등기법에서 하십니다. 민법에서는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등기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럼 그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 등기여야 되죠. 예? 등기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등기가 원칙인데 첫째 예외 유효한 경우가 있더라. 그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가 있더라. 요거 두 번째 무효 등기라면 말소해야 되죠.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무효 등기의 유용. 두 개. 등기가 유효권을 갖추지 못했을 때 두 개.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또 하나가 무효 등기를 재사용하자. 무효 등기 유용. 등기 청구권. 이건 등기법에서도 합니다. 등기 청구권. 다섯 번째. 아까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등기하라 그랬죠. 그런데 매수인이 돈을 다 주고 대금을 전부 주고 부동산을 넘겨받아서 점유는 하고 있어. 근데 등기는 아직 안 하고 있어. 요놈.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만 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의 법적 지위. 이게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등기 효력 중에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총 7가지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등기법에서는 등기법 내용을 보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그 등기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보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자, 먼저 이중보전 등기가 뭐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 가등기. 겁나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 무지하게 중요하죠. 추정력 중요하죠. 추정력은 또 오지게 어려워요. 자, 이중보전 등기는 간단해요. 먼저 보전 등기가 뭐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 이걸 등기부 창설이라고 해. 등기부를 창설한 다음에 그 등기부에다가 최초 소유자가 누군지를 등기하겠지. 그걸 보전 등기를 한다. 보전 등기. 그런데 이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돼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등기부에 보전 등기가 2개가 돼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중 보전 등기는 중복 등기라고도 부르는데요. 부동산이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요게 이중 보전 등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그런데 민법에는 일물일권주의가 있고 등기법에는 1부동산 1등기부 원칙이 있어. 그 말은 부동산이 하나라면 등기부도 몇 개? 1개. 근데 2개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등기법에는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요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쇄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즉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기준 및 절차가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등기법에서 하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요거를 남겨놓고 요걸 폐쇄시켜버렸어. 이때요, 폐쇄된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가만히 있을까? 가만 안 있겠죠? 예? 아니, 왼쪽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돼 있고, 오른쪽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병으로 최종 등기명이 등기가 돼 있는데, 등기관이 이 종목 등기를 발견한 상태에서 등기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요거는 살리고 이걸 폐쇄시켜버려. 그러면 병은 운명이 어디 할까? 개난리 칠까? 개난리 치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법원이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인가를 판결해 줍니다. 거기에 우리 시험에 나와요. 거기에. 자, 법원이 중복 등기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 어떤 등기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는가? 첫 번째 기준이 표제부입니다. 뭐라고요? 표제부는 뭐지요? 공부하셨죠? 부동산 현황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토지의 면적, 주소, 건물의 구조, 이렇게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기록이 된 부분을 표제부라고 합니다. 이 표제부를 비교하여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것 유효. 예를 들어 실제 건물이 5층 콘크리트조로 돼 있어. 실제 건물이. 그런데 한쪽에는 5층 콘크리트조, 한쪽은 5층 슬러브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실제로 5층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 부분만 유효한 등기부. 표제부는 어떤 등기부가 먼저 마련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 표제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만 유효한 등기부로 봅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런데 두 개의 등기부 표제부가 둘 다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거나 둘 다 불일치하면 표제부 갖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 한 장을 넘겨. 그래서 갑구로 가. 갑구. 요걸 사항란이라고 하는데요. 표제부에 대립해서 사항란이라고 하는데요. 사항란에는 갑구하고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처분을 제한하는 압류 따위가 등기되는 게 갑구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등기하는 게 을구입니다. 그 중에 갑구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인 요거를 비교해. 갑구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비교해.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 봤어. 그랬더니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사람이야. 그러면 무조건 먼저 한 등기가 유효. 무조건 먼저 한 등기가 유효. 반면에 다른 애 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러면 원칙 선. 근데 이게 원인 무효. 이게 그럼 예외 후 등기가 유효.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먼저 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한 등기는 그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이 판례.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 오늘 이해합니다. 갑이 A 건물을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요. 건물 신축이 법률행위인가요? 건물 신축이 땅하고 계약 맺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요. 갑은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87조예요. 네? 187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아요. 그러면 아까 187조 본문 갑은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그죠?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여기서 처분이 뭐예요? 이전 등기.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을한테 팔았습니다. 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을은 건물을 샀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갑이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갑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되죠. 그죠? 갑의 이름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갑이 세금 안 내려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네.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자, 요 상태에서 갑이란 놈이 또 보존 등기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건축 허가 관련 서류 따위를 위조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A 건물에 등기부가 2개가 생겼습니다. 보존 등기면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했다니까. 그 다음에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또 했다니까.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 후등기가 유효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을은 건물을 신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건물을 신축한 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을은 건물을 샀어. 따라서 을은 보존 등기했다? 무효여야 돼요. 뭐여야 된다고요? 무효.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게 예외적으로 유효하대. 요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무슨 등기? 머리 못자 머리 두자를 씁니다. 즉 최초 소유자의 등기를 생략한 등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유효래 우리 대법원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니까. 그죠? 후등기는 설령 신축한 자가 했다 하더라도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판례가. 표정이 어둡다. 어둡다. 됐어. 이건 됐어.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판례 하나 더 하려고 그랬더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다시 한번.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건물을 팔았어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 등기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해. 근데 갑이 세금 안 내려고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해버렸어. 선보존 등기. 거길로 끝나면 괜찮은데 갑이라는 놈이 또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라서 등기부가 2개가 생겼어. 그때 우리 대법원 태도. 선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 후등기가 유효. 그런데 이 선등기를 우리 대법원이 유효로 본단 말이에요. 유효로. 그러니까 후보존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후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것만. 여기까지만. 네, 190페이지. 네. 힘들지요? 네. 갑자기 어려운 거여서 힘들어요. 네. 괜찮아. 자꾸 들어봐야 돼. 190페이지 하단에 186조와 187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위에서 4번째 줄까지 확인합니다. 4번째 줄까지. 1번에 양가로이를 말씀드렸고요. 양가로이 아까 말씀드렸죠. 물권의 폭이 등기해야 된다고? 말소 등기해야 된다고. 넘겨봅니다. 양가로일에 동그라미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 판례 밑줄이 이렇게 돼 있죠. 등기는 물권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더라. 그래서 물권에 관한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물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 두 줄, 판례 두 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중으로 된 보존 등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억과 니은이 있고 특히 니은.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후등기는 무효. 그죠? 후등기는 무효.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199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187조 1번 의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한 장 넘기면 187조 적용 범위 양가로 1 상속 양가로 3 판결 그 판결 중에서 네 번째 줄 공유물 분할 판결 그것만 4번에 경매 오른쪽에 기타 법률 규정 다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신축 건물 첫 번째 거 쭉 가다 보면 법정자 들어있는 것들 세 번째 줄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이거죠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 그리고 3번 187조의 예외. 아까 뭐가 있었죠? 187조 예외? 네? 점유 취득시효. 예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판결. 무슨 판결이라 했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형성 판결이라 했죠.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하라 그랬죠. 2번이 틀렸죠. 이렇게 판례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판례가. 나머지 3, 4, 5는 됐고요. 1번, 2번.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조, 187조까지 받고 등기 와서 17개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중보존 등기 하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야 되는데 등기 청구권까지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괜찮아요.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머리에 들어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이중보존 등기 있으니까 가등기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요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요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예습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난 순환 거 한번 듣고 오시면 되고요.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특히 물권과 관련된 총론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듣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